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와 사랑방송님의 이샘입니다. 오늘은 높아가는 가을 하늘에 딱 어울리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뭔가 하면은 드론이라 하는 무인 비행기인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던 헬리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런 드론이라는 무인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어떤 분이랑 얘기를 나누냐 하면은 드론 프레스의 대표이시고 경성대학교 사진학과 오승환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게 헬리캠이랑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확하게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반인들이 헬리캠이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헬리캠이라는 용어는 네. 그 모형 네. 무선 헬리콥터에다가 카메라를 단 것을 의미하죠. 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콥터가 네. 헬리콥터가 아니라 멀티콥터, 날개가 여러 개 달렸다 해서 멀티콥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멀티로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일반인들이 아시는 것은 이제 멀티콥터형이니까 그렇지. 예, 이런 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회전익이라고 불리고요. 네. 그 다음에 글라이더형의 고정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익, 고정익을 포함한 사람이 타지 않고 하늘을 날을 수 있는 기체를 우리가 UAV라고 하고요. 네. 이것을 애칭으로 드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드론에다 카메라를 단 형태가 또 하나의 용어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드론이라 하는 게 어차피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사진학과 교수니까 전혀 생소한 아닌데 언제부터 이 드론하고 접하게 됐습니까? 예, 제가 대학 교수로 오기 전에 네. 중앙일간지의 사진 기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스나라고 하는 경비행기를 탄다든지 헬기를 타고 찍었었죠. 예, 그런데 헬리콥터는 그 우리가 높은 곳에서만 찍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앵글, 각도 이런 것을 원활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보다는 우리 드론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 프레스라는 그 완전히 사업체잖아요. 그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식 법인을 낸 것은 작년 초고요. 2013년부터 그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일간지에 매일 항공사진으로 게재를 하고 뭐 북극곰 수영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부산일보에 또 게재가 되고도 했었죠. 요새는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뭐 각종 뉴스라든지 홍보 영상물 이런 데 제작에 드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그 활용 범위라든지 뭐 활약상 이런 거 같은 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이 드론의 활용도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 있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희생됐죠. 그렇지. 예, 당시에 제가 그 드론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신문과 방송에 게재도 됐었죠.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구조물의 형태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었다라는 또 분석을 끌어내는데 항공 촬영의 역할이 또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팔의 지진에서도 지진. 저희 드론 프레스 직원들이 현장에 급파돼서 네. 예, 그 서치 앤 레스큐 활동을 했죠. 그래서 매몰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역할도 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유네스코 유물들, 유적들을 또 부서진 채로 저희가 항공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복원하는데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항공 촬영을 통해서 나오는 컨텐츠들은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그 외에도 드론을 활용하면은 그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적조 녹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생들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실제로 어느 정도 확장되고 있는지를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결과물을 분석해낼 수도 있고요. 해상 구조라든지 또 우리가 계속 뭐 산에 사람들이 실종이 됐을 때 네. 드론을 활용해서 찾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산불 감시 예방에도 드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드론의 활용도는
상당히 점차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하고 저희들이 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에는 뭐 저희 나라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선진국들은 벌써 3년, 5년 전부터 이 드론 산업이 얼마만큼 미래에 필요한 산업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준비들을 많이 해왔죠. 예,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좀 산업화가 덜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미국의 드론 산업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벌써 드론을 활용한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서비스업까지도 벌써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 산업에 진입을 했다고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몇 달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드론 산업 박람회도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일본에서는 한 2차 산업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2011년인가요? 쓰나미로 인하여 네. 그 원자력 발전소에 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드론을 활용했다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는 그 드론이 어디 나라 거냐? 미국 거였다. 그래서 일본이 상당한 자존심을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드론을 활용해서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2012년부터 시작을 해왔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3년 전이다. 예,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국내는 지금 1차 산업에 드론 1차 산업에 시작을 하려는 그런 태동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작을 하려는. 네. 그러면 아직 제작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안 들었다? 안타깝게도 예. 현재의 상황은 예. 그 외국의 제품들을 국내 도입해서 조립하는 형태죠. 네, 그래서 완벽한 국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이제 그 게임용 드론을 제작한 업체가 국내에 있긴 합니다만은 네. 또한 그 군용 드론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군수 쪽에서의 드론의 활용도에 비해서는 민수에서는 그치.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쉬운 거죠. 결국은 드론 산업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에 한국이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민간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국내 경우를 보면요, 2030년까지 무인 이동체, 무인기를 포함한 무인 이동체를 2030년까지 세계 빅3로 올려놓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입장이고요. 3,500억 규모의 드론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아니요, derlangang? 정부 저희도 다 바람이겠죠. 부산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산업으로서 드론의 정책이 드론을 산업을 일깨워내는 정책적인 것에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요. 현재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드론 R&D 연구 집적단지와 드론 산업 박람회 국제 산업 박람회를 내년 1월에 개최를 하는 등 드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시 정책으로 이제 밀고 나가게 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직하다, 그지? 예. 그 드론 산업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 일단 사람들이 저걸 어째 날리는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거든요. 이게 비와도 안 될 것 같고 바람 많이 불어도 안 될 것 같고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드론 전체로 보면요.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컨슈머 드론 또는 스몰 드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고도용이고요. 중고도, 고고도용은 지금 군용에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생각보다는 그 드론이 상당히 그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는 멈추면은 정차하면 끝이지만 이 드론은 멈추면 바로 추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 또한 내포되어 있고요. 좀 아쉽다고 할까요? 드론을 장난감으로 보는 상황이 좀 국내 많이 그렇지. 현상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물체이기도 합니다. 예.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내려오는데 그 내려올 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운용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물체로 순식간에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그 교육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게 취미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런 부분이 좀 정부에서도 그런 그 공간을 예.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안전하게 이렇게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조정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면 뭐 이 자격증 같은 거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이거를 드론을 날릴 수 있나요? 어찌 되는 겁니까? 현재 이 국내 법에 의하면요, 12km 이상의 기체를 날릴 경우에는 그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나와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슈머 드론, 스몰 드론들은 무게가 그 12kg에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일단 상황이죠. 매뉴얼이 확정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관련법을 어떻게 손질을 해서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했고요. 예, 부산의 국회의원이신 배덕광 의원이 지금 통합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에러는 좀 많다, 그지? 그리고 이 드론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날릴 수 있는지, 또 동력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예, 드론은 상당히 높게 날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위로 가면 갈수록 공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버튼만 올리면 하늘로 쭉쭉 올라가니까 그치. 뭐 끝까지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게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력은 배터리를 씁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에 의해서 런타임이 정해져 있겠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내법에 의하면 헬리콥터가 다닐 수 있는 150m 이내에서만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날릴 수는 있으나 150m 이내에서만 안정적으로 날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하늘에도 그 날아다니는 비행 기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맞지. 예, 그래서 그 공역을 이제 구분을 해서 산업에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애롭구만. 그런데 이게 아까 이게 멈추면 바로 떨어진다 했지 아닙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 같은 거는 어째 됩니까?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면요, 동호인들은 그 한국항공모형협회에 가입을 한 사람들은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전문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예, 보험 가입과 그 다음에 항공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만이 네. 현재는 드론을 이용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자격이 되어지고 기체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활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보험 제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업체들이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 가지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다 이런 여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네.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드론을 뭐 군사 지역 이런 데도 있고 또 촬영이 불가한 지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촬영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반인들 생각보다는 네. 또 좀 현장에서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항공에서 촬영을 하는데 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촬영하기 전에 4일 전 4일 전에 예. 그러니까는 조금 시간을 좀 더 넉넉히 준다면은 예. 일주일 전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촬영을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항공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방부와 협의를 하면 비행 제한 구역이든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예.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고 우리나라가 이 드론이 좀 약간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계적으로 어떤 시장 점유율이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조약에 의해서 이런 물품들이 서로 수출하는데 엔드 유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확실한 그 수용처가 있을 곳에만 이제 수입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중국은 그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왜? 그 뭐 안 한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제품들이 전 세계로 빠른 시간 내에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일반인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제품들은 중국산이 많습니다. 예, 근데 기술적으로는 다소 네. 지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프랑스, 독일, 예. 미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선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현재 세계 7위의 군수용 드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죠. 세계 7위. 네. 그래서 산업을 제대로 일궈내기 위해서는 국내에 갖고 있는 그런 군수용 드론의 기술력이 민수 시장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올 가을부터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드론 산업에 참여를 합니다. 네. 요번에 그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여태까지는 자유롭게 수출을 하다가 자기네 기술력을 한정하기 위해서 더 이상 누출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마다 이 드론의 활용도가 인식이 되어졌다면 자체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자체적으로 드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발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부산이 가장 선점에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 교수님 부산에 계시니까. 그다음 조금 아쉽다고 할까요? 전반적인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한 후에 드론 산업을 위에 얹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요즘의 행사들을 보면요, 드론 합니다. 예, 그것은 시각적인 요소,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로서, 다시 말하면은 이미지 메이킹에 필요로 한 드론에 너무 그런 시각적인 거에 매몰되지 않나라는 걱정을 합니다. 드론 산업이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부품 산업들이 밑바탕에 깔려야 되고, 또 새롭게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데 드론 산업이 앞으로 미래 유망 기업들을 또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부산이
전략적으로 드론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면서 서서히 드론 산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드론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드론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서 특별히 뭐 계획하시고 있는 일은 있습니까? 현재 부산시는 드론 R&D 연구 집적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요. 내년 1월에 그 세계적인 석학들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국제 드론 산업 박람회인 드론쇼 코리아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컨퍼런스, 익스비션, 이벤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또 더불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권위자들이 강의를 해서 드론 산업이 부산에서 꼽힐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드론이 그 시각적인 효과 보이는 것 말고 산업화가 돼야 된다는데 지금 많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드론 산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 전략적으로 각 부처 간에 지금은 드론을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져 있습니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내 드론 산업이 갈 방향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기체들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 회피 시스템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일정한 구역에 오면 비행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프로텍팅 기능을 갖는 것을 개발한다든지, 예, 산업적으로 개발할 것들도 많죠. 다행히 부산은 관련 분야에 있어서 뭐 IoT라든지 ICT라든지 인프라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서 여기서 컨버전스를 이뤄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은요, IoT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미래 확장성이 많습니다. 그 IoT는 그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들 얘기들을 하죠. 네. 예, 그래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 환경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 드론은 하늘을 나르고 있는 디바이스가 되죠. 그러면 하늘에서 본 정보량은요, 어마어마하게 그렇네. 많습니다. 그 데이터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연결을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을 드론 특구로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미래 확장형인 산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왠지 저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저는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드론을 한번 날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송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